안녕하세요. 비행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혈행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원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는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서, 즉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혈전이 생겨서, 아니면 중성지방이 많아서,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아니면 혈관에 석회 성분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혈관의 탄력성이 없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염증이 있어도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그 자체로보다도 결국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석회가 쌓이거나 하면 그로 인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또 혈관의 탄력성이 없어지고, 이 원인들끼리도 서로가 이렇게 돌고 도는 상호 연관성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혈관의 염증을 없애서 혈행 개선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즉 항염,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원료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이 원료들을 활용해서 혈액순환에 좋은 고추장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떤 원료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음식 속에 녹여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대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원료는 걱이에요. 걱?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자, 걱이라는 것은 항염, 항산화 이외에도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천상의 과일이다, 이렇게도 일컬어지는 베트남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 걱이라는 것이 왜 천상의 과일이라고까지 그렇게 칭송을 받을까 궁금하시죠? 자, 걱에는 라이코펜이 토마토의 76배가 들어있다고 해요. 자, 라이코펜 하면 대명사 토마토죠. 토마토가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유가 주로 라이코펜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 토마토보다 76배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눈 하면 눈에 좋은 것 뭐가 떠오르시죠? 토끼는 이것을 좋아해서 눈이 좋다고 하죠? 당근이죠. 자, 당근은 왜 눈에 좋을까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눈에 좋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이 당근의 10배가 들어있는 것이 또한 이 걱이에요. 자, 그리고 비타민C의 대명사 뭐죠? 오렌지 있죠.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로 유명한데, 그런데 이 걱에는 그 오렌지의 60배에 이르는 그런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또 지아젠틴, 그러면 옥수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또 거기에는 지아젠틴이 옥수수에 40배 정도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지아젠틴, 비타민C,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이런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그런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걱 말씀드렸고요. 이 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원료 소개를 간단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팔파 새싹과 브로콜리 새싹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브로콜리에 대해서는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브로콜리 새싹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브로콜리 새싹을 한번 보시면, 제가 브로콜리에는 무엇보다도 그 설포라판이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했었죠. 이 설포라판이 미염, 식도염, 그리고 이제 몸에 그 강력한 항산화력을 이용한 염증 제어 효과도 있지만, 그 외에도 또 유방암이라든지 피부암 이런 데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뇌로 올라가서는 그 틱장애 또는 자폐, 파킨슨씨 이런 데에도 효능이 있다고 했었어요. 어쨌든 이 솔포라판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외에도 표에서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보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칼륨과 나트륨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나트륨에 비해서 칼륨이 훨씬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혈압에 좋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보니 이것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근육의 어떤 피로감을 풀어주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 알팔파 새싹을 한번 성분을 비교해 보면 알팔파 새싹에는 무엇보다 이 황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브로콜리 새싹에도 황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황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염증 제어 효과도 굉장히 커요. 그 외에도 인이나 마찬가지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마그네슘이 여기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브로콜리 새싹과 알팔파 새싹에는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황 이런 미네랄 및 황기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심장 기능을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작용들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혈관 어떤 탄력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혈관벽을 튼튼히 하고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항산화력이 우수한 원료 3가지를 소개했어요. 겉과 알팔파 새싹 그리고 브로콜리 새싹 이렇게 3개를 소개했는데요. 자, 이 원료들을 이용해서 이제 고추장 담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이 원료들이 들어간 고추장 혈액순환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죠? 자, 직접 소개해 볼게요. 일단 원료부터 소개할게요. 원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억 분말, 그리고 알팔파 새싹 분말, 브로콜리 새싹 분말, 그리고 이것들이 주로 새싹과 열매이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를 하나 넣었어요. 자, 연근 분말을 준비했고요. 이제 고추장 하면 있어야 되는 것, 찹쌀, 엿기름, 그리고 조청이나 물엿 둘 중에서 하나를 준비하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고춧가루 그리고 메주가루 그런데 저는 메주가루 대신에 이제 청국장 분말을 이번에 준비했어요. 청국장을 만드는데 청국장을 띄울 때 표고버섯을 같이 섞어서 띄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청국장의 효능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고 청국장 분말을 썼는데 이제 집에서는 이게 용이치 않으니까 그냥 메주가루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간을 맞추는 것은 죽염을 준비하는데 이 죽염만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죽염에다 좋은 간장이 있다면 간장 약간을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간을 너무 간장으로만 하면 고추장 색깔이 너무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보다는 이제 죽염을 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원료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고추장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텐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엿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그 엿기름은 이제 메주가루와 비슷하게 그 분량에 있어서 메주가루보다 조금 더 많게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메주가루는 얼마큼 준비해야 되냐? 메주가루는 고춧가루와 메주가루가 한 2대1 정도 되게. 그런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제 어떤 분은 색깔이 예쁜 고추장을 원할 때는 메주가루보다 고춧가루가 좀 더 많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수한 맛을 원한다. 그리고 맵지 않고 그냥 단백질이 좀 더 풍부한 그런 고추장을 원한다. 그럼 메주가루를 좀 더 많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는 고춧가루와 메주가루를 2대1 정도로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엿기름 분량은 메주가루와 좀 비슷하게 또는 메주가루와 보다 조금 많게 이 정도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찹쌀가루는 고춧가루 분량과 비슷하게 또는 고춧가루보다 많게 또는 고춧가루보다 좀 적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내가 만약에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좀 구수한 맛 내고 그리고 좀 더 이걸 먹었을 때 든든한 그런 맛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찹쌀가루 좀 더 많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가 고추장 대신에 그냥 고춧가루를 양념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춧가루 위주의 어떤 양념을 원한다? 그럼 고춧가루를 더 많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할 때는 대략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료를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엿기름을 먼저 걸러야 돼요. 그래서 엿기름도 그냥 걸러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한약 보자기처럼 생긴 그런 보자기가 있죠. 그런 부직포에다 엿기름을 넣고 물에다 담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비비려고 하면 힘드니까 좀 한 30분이라도 이렇게 담궈 놨다가 그걸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빨래 빨듯이 하면 그 엿기름물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엿기름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꾹 짜고 이제 엿기름 찌꺼기는 버리고 나머지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엿기름 걸러낸 물, 여기에다가 이제 찹쌀가루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섞어요. 섞어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삭히게 그냥 놔두는 거죠. 물론 이것을 그냥 바로 불에다 올리고 이렇게 풀을 쑤듯이 쏘도 괜찮아요. 그러면 온도가 그냥 서서히 올라가면서 익는 동안에 이미 이렇게 쌀가루가 그 엿기름 물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삭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쌀가루를 엿기름 물에다 담궈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준비한 원료 중에서 그 연근가루가 있었죠. 그래서 이 쌀가루하고 연근가루를 같이 이 엿기름 끓인 물에다가, 죄송합니다. 엿기름 그 걸러낸 물에다가 거기다 넣고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서 이제 몇 시간 정도 그냥 놔뒀다가 이것을 불에서 이제 끓이는 거죠. 그러면 그냥 묽은 순두부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살짝 몽글몽글 하면서 그렇게 익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활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 만약에 나는 위장 기능이 평소에 많이 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위장 기능에 좋은 그 대표적인 뿌리식물 있죠? 그 마를 말린 것을 산약이라고 하는데, 이 산약이라는 것은 위장 기능을 높이기도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 해서 제가 마밥 하면서도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찹쌀가루 분량을 좀 줄이면서 거기에다 마가루를 같이 해서 이 엿기름에다 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나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좀 안정작용이 있는 원료를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백봉령이라는 것을 갖다가, 왜 복령국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찹쌀가루 반, 복령가루 반 이렇게 해서 엿기름에다 풀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찹쌀가루와 연근가루를 가지고 풀을 썼어요. 자, 이렇게 풀을 써서 이제 풀이라고 하면 되게 끈적끈적한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오늘은 여기다 많은 가루를 섞기 때문에 그렇게 끈적끈적할 정도 되직하면 안 되고 조금 묽은 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끓여서 준비를 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식혀야죠. 미지근할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식혀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메주가루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국장가루를 쓴다고 했죠. 이 표고 청국장가루와 그리고 준비한 알팔파 새싹가루, 브로콜리 새싹가루, 그리고 걱 분말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걱이 색깔도 좀 빨갛긴 하지만 살짝 매운맛이 나더라고요. 저는 과일 그 열매의 그 알맹이를 말린 거기 때문에 매운맛이 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좀 예민하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살짝 매운맛이 나요. 그리고 가루만 보면 꼭 정말 이렇게 고춧가루처럼 생겼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걱은 많이 넣지는 않고요. 그 새싹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양으로 이렇게 넣었는데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청이나 물엿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청이나 물엿은 이제 뭐 예전에는 이렇게 얼마 넣지 않고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단맛이 나니까 당뇨 있는 분들은 안 좋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단맛이라는 것이 음식이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물엿을 이제 고형화시키는 것을 교이라고 하는데, 이 교이가 그 음식을 잘 못 드시거나 이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약으로도 쓸 정도로 그렇게 위장 기능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쌀로 만든 그 물엿이나 아니면 그 조청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비위에도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장이 부패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자, 맛을 조정해주고 비위를 따뜻하게 또 편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윤기가 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뭐 안 넣었죠? 고춧가루. 그리고 여기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그것을 반죽을 해서 그걸 항아리에다 담고 이게 햇볕에다 놓으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혈액순환 얘기를 하다가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원료 그리고 고추장 얘기까지 이어온다는 이유가 있어요. 봄 고추장은 자칫 잘못하면 봄에서 바로 여름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벌레가 생긴다든지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이럴 염려가 많은데 가을 고추장은 그럴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고추장을 한 번 더 담으시면 부패할 염려도 없이 맛있는 그런 고추장을 내년까지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서둘러서 한번 편성을 해봤어요. 그렇게 담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또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라면 고춧가루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춧가루를 선택하나요? 대부분은 뭐 이렇게 태양초 하면 최고 좋은 거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니 해도 태양초는 색깔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양초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제가 뭐 건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유기농 고춧가루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이 고추장 또는 고춧가루 이것들은 과일처럼 씻어서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들은 씻어서 먹거나 물에다 담그거나 식초물에다 이렇게 씻고 하면 그 농약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잔류 농약이 씻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이 고춧가루는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춧가루를 선택할 때는 빛깔이 조금 덜 예쁘고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유기농 고춧가루를 선택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고춧가루 선택에서부터 이제 고추장을 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양의 3대 조미료가 뭔지 아세요? 소금, 후추, 버터라고 하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의 3대 조미료 하면 간장, 고추장, 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어쨌든 짠맛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짠맛을 가져오는 그런 소금보다는 그 소금을 발효시키고 다른 영양들과 어우러져 있는 이런 간장, 고추장, 된장을 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 건강에 주는 유익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혈액순환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을 활용한 고추장 만들기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걸 좀 더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